간판급 인사들의 간접적인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창한 음악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 명쾌한 뉴스,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뉴스, 명품 리포트 맥 김나연입니다. 선공후사,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인사들이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겉으로는 각 당을 위한 선공후사의 모양새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몸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두 기자의 여의도 족집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29 재보선이 여야의 간판급 인사들의 간접적인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데다 당초 예상보다 판이 커지면서 미래 권력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때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 전 시장이 이번 재보선 마당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1년 문상급식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자맹한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데 여당에선 이번 선거 지원을 시작으로 오 전 시장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선거는 구도라고 하는데 사실 구도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여당을 선택해 주신 적이 없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이다. 애초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는 거물급 차출설이 돌며 오 전 시장의 출마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그를 도운 시의원 3총사 중 한 명으로 돈독한 사이였던 오 후보를 돕는 정치적 신의를 보였습니다. 물론 야당세가 강한 곳이어서 나서기 주저했던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마치 자기 선거를 치르듯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재보선을 발판으로 일단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오 후보와 맞붙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곁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보고 또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오시니까 그냥 우리 당원들이 엄청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신림동이 제가 예전에 하숙했던 곳이라 그러시죠. 저한테도 낯설지는 않은 곳인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정 후보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데 사실상 안 전 대표가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문 대표를 돕는 것이어서 통 큰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노무현 진영의 다른 수장들이 선뜻 지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선 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히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악을은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지만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로 야권표가 분산돼 당선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자칫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나눠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주변에서 적지 않은 만류가 있었지만 대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를 좁기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제가 이미 인천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했던 김 전 지사의 운동권 후배이자 이른바 김문수 사람으로 불립니다.
김 전 지사는 성남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고 당원 연수 행사에도 참석해 신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에서 정치 잔뼈가 굵은 김 전 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가 경기에서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는 호남이든 영광이든 토박이든 충청도든 어디든지 몽땅 우리 신상진 후보를 밀어주시죠. 틀림없죠. 이번 재보선 성적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뿐 아니라 이들 세 사람 간에도 명암을 엇갈리게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래 권력 지형의 변화를 촉발하는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강영두의 여의도 촉집대였습니다. 선거철마다 민심을 향해 읍소하는 정치인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이들의 모습에 우린 언제까지 알면서도 속아줘야 합니까? 우리 속담 중에 봄비는 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풍년이 온다는 뜻인데요. 반가운 봄비가 찾아온 이번 주, 우리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성승환 기자가 기업기상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주간 기업 뉴스 리뷰, 한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옛말이 있죠. 딱 맞아떨어진 한 주였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먼저 맑은 기업입니다. 가전업계의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가전전시회에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 기술을 빼돌렸다. 그동안 숱한 법정 공방에 상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는데요. 그 숨은 배경이야 알기 어렵지만 일단은 통 크게 손을 잡은 모양새는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상 분쟁이 생겨도 소송보다는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T 벤처 업계를 보죠. 정말 제대로 호재를 만났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를 창조 경제의 핵심 허브로 키우기로 했죠. 한길과 컴퓨터, 다음 카카오, NC소프트 등 굵직한 IT 기업들은 모두 다 이곳에 몰려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 캠프가 되고 경기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셀파가 돼서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물은 들어왔습니다. 이제 힘차게 노만 좋으면 되는데요. 우리도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글로벌 공룡 벤처기업 한 번쯤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흐림 기업입니다. 국산 가구업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한샘 이펙스라는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매출이 2010년 354억 원에서 4년 만에 710억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샘과의 내부 거래가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양하 회장과 조창걸 창업주 일가가 지분의 절반가량 갖고 있는데 2010년과 이듬해 배당률이 95%, 55%에 달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주고 고배당을 해서 한몫을 챙겼다. 이런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덜미가 잡힌 TV 홈쇼핑 업체들입니다. CJ 오쇼핑, 롯데, GS, 현대, NS, 홈앤쇼핑. 참 많이도 걸렸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갑질 종합 세트 수준입니다. 방송은 하는데 계약서는 주지 않는가 하면 상품권 추첨 행사 같은 자기들 마케팅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TV 홈쇼핑 업체에 갑질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면면을 보니까 이거 안 걸려서 그렇지 그동안 슈퍼 갑질에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부가 다음 달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하는데 이런 갑질도 점수에 꼭 반영해야겠습니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시키는 배달앱 자주 이용하십니까? 이들 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대 12%,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1,200원을 챙기는 건데요. 원가와 인건비, 월세 등을 빼면 음식집에 떨어지는 순수익이 2,000원 정도라고 해요. 이거 뭐 재주는 음식집이 부리고 돈은 배달앱이 버는 꼴입니다. 배달 취소나 환불 규정도 따로 없다고 하니까 갑질 중에서도 최고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동국제강입니다. 장세주 회장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회장, 지난해 1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습니다. 회장님, 적자난 회사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셔놓고 회사 돈도 내 돈인 겁니까? 대주주로서 책임과 의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채점을 한 재벌 3, 4세들의 경영 능력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36점. 경영권 승계 타당성 부분은 10점 만점에 평균 2.74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낙제점이죠. 경영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 부족한 재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이번 주 기업 기상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신의 입속 챙기기에 급급해서 납품회사의 등골까지 빼먹은 TV 홈쇼핑 업체들.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모두 14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현대판 악귀가 따로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심지어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 통의 전화로 여러분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범죄, 임광빈 기자가 현장에 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가서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 여당 대표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배우 이혜인 씨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5천만 원을 뜯겼다고 하죠. 올해 초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는 본인이 거래해온 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당했습니다. 서류도 전부 저축 걸로 갖고 오니까 네. 나야 100% 믿었죠. 우수 고객이고 서류가 다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꿰뚫고 먹잇감을 향해 작정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검찰 특수부라고 속여 겁을 주던 수법이 유행하더니 최근엔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거나 알래스카 상담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700이 2.6% 통장 밟아 계실 거고요.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고요. 대부분 저희 쪽 어제 대출 진행하셨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되셔서 원래 5년 상황으로 지금 승인 처리는 되셨고요. 통신사 제휴 상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100만 원에 달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넘겨달라고 한 뒤 잠적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신규 개통 실적을 반영해서 저희는 대출금을 송금해드리는 거예요. 대리점에 방문하셔서는 그 대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뭐 자녀분이나 손자분 하나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과거에는 어눌한 한국말로 전화를 걸어와 대충 통화가 길어지면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창한 우리말로 관련 업종 종사자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주로 노인과 주부들이었다면 이제는 심지어 보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벌써 누적 피해자만 5만 명이 넘었는데 성인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누적 피해 금액도 6천억에 이릅니다.
당국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은 더 대담해지는데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가 하면 집에도 직접 찾아갑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연 인출제를 시행하자 대담하게도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에 붙잡히는 건 중국의 총책, 몸통이 아니라 국내 인출을 담당하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피싱인지 몰랐고요. 알바몬 사이트에서 보고 토토 마케팅 회사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대부분 특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20, 30대들로 스스로 대포 통장을 내놓거나 직접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청첩장, 사은행사 당첨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스미싱도 많습니다. 해킹 등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파밍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경제생활에 임하실 때, 계약관계에 임하실 때 기본적인 개인 인적사항 정보는 이미 도용이 돼 있다고 간주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이로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이를 피해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는 금융 사기 조직.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네,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요. 두 개의 획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서 있습니다. 이때 한 개의 획을 뺀다면 그 나머지 획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 없이 우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쉽게 남의 말도 믿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권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속 시원한 일침을 놓는 리포트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운동员정지당께서 단합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미랄이 되겠다고 했지만 미랄 그 이상의 무엇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번 친정의 등에 깃발을 꽂는 출마에 어떻게 명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개도 구력도 다 잃은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도 구력도 다 잃은 출마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막히는 곳이 영창이나 당산 이런 출근길인데 그때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용하지 못했고 저는 장관 취임하고 나서 강화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탈 일이 없고 그랬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가시면서 동행하실 텐데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매의 눈으로 안전에 관련된 건 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모든 감각은 제가 장관을 취임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제 감각은 최대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의 눈으로 안전에 관련된 건 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모든 감각은 안전에 관련된 제 감각은 최대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보겠습니다.